반갑습니다. 연산 컨텐츠 사색 연산이라고 했고요. 네 가지로 접근을 해본 것입니다. 속도 연산, 사고 연산, 개념 연산, 문장 연산. 속도 연산은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사고 연산은 수의 관계를 파악하고 논리와 패턴을 인지하도록 하는 연산이고요. 개념 연산은 사칙 연산의 개념을 명료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연산이고요. 문장 연산은 연산의 개념을 언어로 그리고 그걸 다시 수학의 언어로 자유자재로 바꿔내는 또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산의 컨텐츠 구성은 1, 2, 3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1과정은 1학년, 2과정은 2학년, 3과정은 3학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4학년 이상의 큰 수의 연산, 소수 분수의 연산, 단위가 있는 연산, 이거는 5월 달에 연산 2단계라고 한 이유는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연산은 답이 유니크하게 나온다라는 생각만 있어요. 즉, 수를 가지고 놀아본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를 가지고 노는 한 걸음만 더 들어가는 연산 연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관점의 연산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 관점에서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그 내용은 1학년 과정은 1학년 수학책의 과정을 따라간 거고요. 2학년 과정은 두 자릿수, 세수 이상, 곱셈, 그 다음 구구담 이렇게 나가죠. 3학년은 세 자릿수, 덧셈, 뺄셈, 나눗셈 개념 이렇게 1, 2, 3학년까지 가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에 기초가 정립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가 적용해낼 수 있는 그 적응력을 키워준다. 그거를 우리는 넘버 센스라고 합니다. 수의 감각. 그러니까 한 자리 더하고 갔어요. 2학년 때는 두 자리로 가고 3학년 때는 세 자리로 가고 그게 서로 연결지어서 안 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난번에는 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못하겠어요 하는 얘기가 나와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아이들이 연산에 익숙하지 않더라라는 것이 녹동에서 수업을 진행해 보면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성은 나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학년에서 한 자릿수 덧셈 뺄셈이 나오지만 2학년에서 3학년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기존 방식과는 좀 다르게 그것들을 연습시킨다. 이게 차이점일 거고요. 한 과정당 파일이 4개가 될 거예요. 1, 2, 3, 4관 이렇게 될 텐데 이걸 책으로 구성하지 않고 파일로 구성했습니다. 1학기 내용은 파일이 1, 2, 2학기 내용은 파일 3, 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1학기에서 배웠던 것도 더 들어온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공 형태는 책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 PDF 파일로 드릴 거예요. 현재 분량은 1과정이 약 280쪽, 2과정은 250쪽, 3과정은 250쪽 정도 돼요. 문제 형태들을 보여드릴게요. 1과정 2 이렇게 돼 있고 개념 연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식을 세우는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다. 말로 설명 안 하고 예를 보고서 네가 세워봐라. 왜? 그래서 표준 연습은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앞에서 보여주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연산을 단순히 수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시각적인 방법으로 갈 수도 있다. 사고 연산이라고 되어 있죠. 네가 선택해서 만들어 봐라 라는 것이 사고 연산이고요. 관찰형 연산 문제인데 사고 연산입니다. 한 문제 안에 10개 정도의 문제가 들어있는데 이거 해독해보면 무슨 암호 같아가지고 애들 재밌어 합니다. 그런데 해독하면서 연산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명시적으로 보이는 문제는 7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행착오를 하게 되죠. 그럼 머릿속에서는 몇 번의 계산을 계속해야 됩니다. 최소한 20번 이상의 연산을 머릿속에서 암산으로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사고 연산의 또 다른 형태, 수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는데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도 사고작용이 필요한데 CPS 1170Q만큼의 사고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보다 심플하게 한 단계만 딱 넘어가도록 그렇게 연산이 되어 있고 이 작은 문제지만 최소한 20번 이상의 연산 문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연산의 형태는
1, 2번에 이 문장으로 제시된 내용을 수학적인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만 이해하면 더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해요. 1 더하기 7은 8, 8 더하기 2는 10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문장 연산은 항상 조건에 대한 이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언어로 해석하느냐 이 부분이 문장 연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문장 연산은 그림으로 가면서 주어진 문제하고 맞춰가는 거. 자기가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거를 모델링이라고 하죠. 수학에서 모델링을 많이 쓰는데 교과서에는 모델링이 나와요. 그래서 모델링과 시각화를 연습하면서 식을 스스로 만들고 그걸 계산하는 것까지 하는 형태도 있다. 또는 그림과 텍스트의 동시적인 해석을 하도록 하고 식을 수립해서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자, 문장으로 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수와 무의미수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림과 더불어서 연습하도록 만든 문장 연산도 있다라는 거. 이거는 속도 연산입니다. 빠르게 계산하기. 그냥 보면 바로 나오죠. 수 감각 또는 수를 자유롭게 분해 조립하는 거. 제일 위에 여기 있는 문제 보면 11을 보면은 한 자릿수로 하면 38 나오죠. 47 나오죠. 56 나오죠.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죠. 머릿속에서 몇 개를 동시에 해보면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이 되고 그게 넘버 센스를 키워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연산하도록 훈련하는 것은 이 분해 조립이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릴레이로 이어가도록 하는 릴레이 연산. 여기 보시면 7 빼기 2는 5, 5 플러스 3은 8이죠. 8 더하기 4는 12, 12 더하기 1은 14 이렇게 쭉 해서 최종적으로 8이 나오는지 안 나왔으면 중간에 틀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빠르게 속도를 가지고 연습하는 속도 연산이 있다. 이런 형태의 속도 연산도 있습니다. 하나를 풀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연산은 명시적으로 보이는 건 16개. 그리고 암산까지 30번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을 파악하도록 한다라는 것.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차이점이다. 받아 올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자기가 이거 써보면서 이미지를 통해서 알도록 했고요. 이 네모 칸을 채워가다 보면 덧셈의 원리가 스스로 익혀지도록 개념을 받아들이도록 돼 있어서 개념 연산이라고 한 거예요. 표준식은 반드시 배워야 되기 때문에 표준식에 관한 연습은 계속 있습니다. 표준식의 원리를 풀어놓은 거고요. 이것이 세로식일 때, 이것이 가로식으로 전환될 때 마찬가지 여기도 받아내림이라고 있는 것, 받아올림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기본적인 표준 과정은 연습하고 여기는 표준적인 문제 형식이 아니죠. 수만 갖고 노는 거죠. 아이들이 수를 가지고 노는데 연산을 하는 것은 식으로 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형태들이 수가 있더라도 그것이 관계성을 파악하고 이게 덧셈이 들어가야 되는지 필셈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는 그것도 연습이 돼야지 연산은 제대로 되는 거다. 여기는 사고 연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로 더하든 세로로 더하든 전부 다 100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5를 더하면 100이죠. 자릿수에 관한 거. 10의 자리인데 5가 들어있다. 아, 50이겠구나. 1의 자리인데 4가 들어가 있다. 1의 자리가 2다. 1의 자리가 1이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수는 57이네. 즉 수라고 하는 것이 자릿수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가면서 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 요거는 또 다른 사고 연산의 한 패턴인데 이 바깥의 수 전체를 더하면 142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같아야 되겠네. 이다 그러면 여기 한쪽은 71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또 이제 문장 연산인데 심플한 문장입니다. 이걸 모델링을 할 줄 알고 시각화를 할 줄 아는 것과 그냥 숫자로만 생각해서 머릿속에서 그리는 건 많이 다릅니다. 모델링을 경험하게 해놨어요. 근데 아이한테 직접 하라고 하면 당연히 못하기 때문에 네모에 빈칸 채우기를 하면 그림을 이해하면서 모델링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즉 텍스트로 되어 있는 문장을 시각화로 바꿀 수도 있구나. 또 오른쪽 같은 경우도 막대 모형 연습은 교과서에서 합니다. 식으로 왜 이렇게 전환이 되는지 연습하도록 해놨고요. 문장 연산의 또 다른 형태, 조건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속도 연산이에요. 빠르게 계산하기. 그래서 연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덧셈인데요. 이 색깔은 마이너스 11을 해라. 43에서 11을 빼면 32 여기다 쓰는 거고 요거는 3단, 6단, 9단 연습이에요.
3학년에는 나눗셈 개념이 들어옵니다. 나눗셈 개념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설명 하나도 안 했어요. 여기 사과나무가 사과 몇 개 열려 있지? 세 명의 로봇이 이 사과를 딴다면 똑같이 땄대. 그럼 몇 개씩 땄을까? 그럼 세서 나눠보겠죠. 다 저장을 해서 그럼 얼마가 사과가 들어가 있을까? 매일 세 명이서 하나씩 먹었어. 그럼 며칠 만에 다 사라질까? 다 나눗셈의 개념이죠. 이거는 등분하는 개념. 요거는 뭐예요? 빼기의 반복 개념. 이것이 동시에 칸 채워가면서 세워지도록 그렇게 돼 있고 3과정의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말미쯤에 하는 건데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 했을 때 그 단위들이 나타내는 개념들을 한번 확인해 봐라. 표준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앞에서 배웠을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형태를 다른 방식으로 연습하는 것, 다른 관점으로 연습하는 것, 그게 저희 연산 과정의 특징이다라고 표준식이 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이들이 해보는 거예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긴 풀이 과정이 있고 짧은 풀이 과정이 있어요. 같이 연습하게 되면 곱셈에서 숫자들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를 스스로 깨우치면서 가도록 연습이 됩니다. 17 곱하기 12는 이렇게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숫자로만 주면 애들 머릿속에서 왜 17 곱하기 12가 17 곱하기 10 더하기 17 더하기 17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17 곱하기 12는 17을 12번 더한 거다라는 곱셈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변형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곱셈은 덧셈의 반복입니다. 했을 때 아이들은 듣고 흘려들어 버려요. 그 방식으로 연습해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사고 연산의 어떤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까 앞에서 했던 것의 복잡한 버전, 두수 더하기 두수 정도까지 넘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앞에 했던 것의 복잡한 버전. 이제는 3과정은 사칙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칙을 같이 연습하고 문장 연습이죠. 문장 연습의 시각화, 그다음에 문장 연습의 식을 세우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아이들한테 시각화를 네가 해라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줘서 수를 채워가면서 문제라고 하는 거를 이런 방식으로 분해해서 생각해 볼 수 있구나. 대부분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문장 주고 식 쓰고 답 써라. 이해가 되는 아이는 되고 안 되는 아이 안 돼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또는 오른쪽 같은 방식으로 수로 분해해 보면 모델링도 되고 시각화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다른 각도에서 연습시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